2018년 시안, 보스턴은 템파베이에서 레이선 이볼디, 토론토에서 스티브 피어스를 데려옵니다. 피어스는 월드시리즈 MVP가 됩니다. 이볼디의 활약도 엄청났습니다. 보스턴은 이볼디에게 4년 계약을 줍니다. 하지만 이볼디는 4년 중 3년을 부진합니다. 2019년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한 워싱턴은 우승 공신 4명이 FA가 됩니다. 월드시리즈 MVP 스트라스버그, NLCS MVP이자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역전 결승 홈런을 친 하위 캔드릭, 마지막 카운트를 잡아낸 다니엘 허드슨, 포스트 시즌 내내 최고의 활약을 한 앤서니 랜던이었습니다. 캔드릭에게 준 1년 계약은 보스턴이 우승 후 피어스에게 준 1년 계약처럼 우승 수당을 준 셈이 됐습니다. 허드슨에게 준 2년 계약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은 스트라스버그와 랜던 중 스트라스버그를 선택합니다. 7년 2억 4.500만 달러라는 부담이 컸지만 결과를 몰랐던 당시엔 내셔널스의 역사적인 선수였기에 줄만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월드시리즈 우승팀은 FA가 풀린 공신을 두고 잡을지 말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승 후 주는 재계약은 실패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2004년 드디어 밤비노의 저주를 푼 보스턴은 페드로 마르티네스, 데릭 로, 올랜도 카브레라를 한 명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 지명권 중 하나로 엘스버리를 뽑습니다. 그 후로도 2004년 멤버 대부분을 FA로 떠나보낸 보스턴은 라미레스, 오티스, 베리텍, 실링, 웨이크필드를 제외하고 완전히 달라진 멤버들로 2007년 우승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다저스는 최근 우승팀 중 가장 많은 선수가 FA가 풀렸습니다. 미겔 로하스에게 있던 500만 달러 옵션과 오스틴 반스의 350만 달러 옵션을 이미 행사했지만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워커 뷰러, 잭 플레어티, 블레이크 트라이넨, 키케 에르난데스, 조 켈리가 FA 자격을 얻었습니다. 올 시즌에 앞서 1년 8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한일이라고는 오타니에게 등번호 17번을 양보하고 자동차를 선물로 받은 게 전부인 켈리는 잡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반면 1년 400만 달러 계약이 종료된 키케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다저스는 키케를 선발로 쓰기 시작한 디비전 시리즈 4차전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키케는 디비전 시리즈 5차전에서 선제 결승 홈런을 날렸습니다. PS 259 타석에서 OPS 0.874를 기록한 키케는 검증된 가을 사나이입니다. 트라이넨도 잡아야 합니다. 로버츠 감독의 긴 호흡에도 다저스 불펜이 제대로 돌아간 건 트라이넨의 존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DS 1차전에 하우트 세이브, 5차전에 퍼펙트 세이브, 월드시리즈 5차전에 아웃카운트 7개는 로버츠를 명장으로 만들어준 활약이었습니다. 그는 내년이 37세 시즌이고 구속도 많이 내려왔지만 슬라이더를 포함한 공의 움직임은 갈수록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키케와 트라이넨은 단기 계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장기 계약을 원하는 3명 플레어티, 뷰러, 테오스카입니다. LA 다저스 팬으로서 자란 플레어티는 분명 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반드시 잡아야 할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다저스는 플레어티 같은 유형의 투수를 마이너에 잔뜩 거느리고 있습니다. 플레어티는 디트로이트에 있을 때 허리에 2번이나 주사를 맞았고 양키스는 이를 우려해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FA를 앞두면 열심히 뛰지만 장기 계약을 맺고 나면 참지 못하게 됩니다. PS를 앞두고 불안하게 평가된 다저스 선발진의 대반전을 만들어준 선수는 개인적으로 뷰러라고 생각합니다. 2차 토미 존 수술에서 돌아오는데 무려 700일이 걸린 뷰러는 정규 시즌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뷰러는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5이닝 실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어깨 통증을 당하며 이후에 6점을 실점했고 더바웃으로 돌아와 난동을 부리고 나서는 월드 시리즈가 끝나기 전까지 13이닝 무실점을 기록합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기록한 19이닝 0.47은 역대 15이닝 이상 투수 중 메디슨 범가너, 잭 빌링엄 다음으로 낮은 기록으로 뷰러는 가을 에이스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습니다. 뷰러도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내전근 부상으로 2018년 82와 3분의 2에 그친 류현진은 다저스가 제시한 퀄리파잉 오퍼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라 1위, 4위 영상 2위에 오르며 역대 QO 수용 선수 중 최고의 성과를 냅니다. 내년이 30세 시즌인 뷰러는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게 유리하지만 정규 시즌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마음 편한 곳에서 재수를 하고 가을 야구를 하게 될 다저스에서 또 한 번 뛰어난 PS 활약을 한다면 류현진 같은 성공적인 재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는 선수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입니다. 토론토 시절부터 확실한 좌완 킬러이자 뛰어난 타점 생산력, 클럽하우스 친화력으로 유명했던 테오스카는 다저스가 자신에게 기대한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보스턴에 2년 2.800만 달러를 거절하고 다저스와 1년 2.350만 달러에 계약한 테오스카는 좌완 상대 OPS 0.931과 함께 홈런 리그 6위,
타점 7위, WRC 플러스 11위를 기록하며 다저스 타선에 중량감을 더했습니다. 약점이라면 출루율인데 테오스카의 출루율 .333은 MLB 평균보다 3푼 가까이 높고 오타니, 프리먼, 배츠가 리그 1에서 7위를 한 다저스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팀이 타선의 간판으로 데려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치며 타점 욕심 많은 테오스카가 윌 스미스보다 훨씬 더 4번에 어울리는 타자라 할 수 있습니다.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친 솔로 홈런이 승패를 바꾸진 못했지만 다저스의 분위기를 바꿔준 테오스카는 5차전에서 2에서 0을 만드는 솔로 홈런을 다르비슈 상대로 날렸고 월드 시리즈 2차전에서 결승 투런, 5차전에서 5에서 5를 만드는 2타점 2루타를 때려내며 우승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수비에서 큰 약점이 있지만 공격에서 도움이 되는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우승 퍼레이드에서 눈물을 흘린 테오스카는 다저스에 남고 싶다. 한 곳에 정착하고 싶다. 다저스는 정말 편안한 팀이다. 우승에 매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남고 싶다. 는 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문제는 내년이 32세 시즌인 테오스카는 에이징 커브가 당장 시작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다저스는 아직 테오스카보다 부족하지만 테오스카 같은 유형의 연봉이 훨씬 저렴하며 더 뛰어난 수비를 할 수 있는 파에스가 있습니다. 달튼 러싱도 써야 합니다. 스미스의 루이빌 후배이자 1라운드 지명을 받은 러싱은 스미스가 10년 계약을 맺고 공격력의 빠른 발전에 비해 포수로 더딘 성장을 보이면서 좌익수로 전업한 분위기입니다. 반스 옵션을 행사했다는 건 러싱을 백업 포수로 쓸 생각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저스가 테오스카와 재계약하면 테오스카, 파에스, 러싱 우타자 3명이 좌익수 자리에서 겹치게 됩니다. 이에 파에스나 러싱을 트레이드 카드로 쓰는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테오스카가 디스카운트를 해주거나 계약 기간을 대폭 줄여주지 않는 한 다저스는 파에스나 러싱에게 기회를 주는 쪽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방출된 후 고향으로 돌아가 목장에서 훈련을 하던 중 다저스의 연락을 받은 먼시는 다저스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 계약을 요구하는 대신 2년 계약 또는 1년 플러스 1년 계약으로 다저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먼시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테오스카의 양보가 필요해 보이고 테오스카가 양보를 한다면 다저스는 잉여 자원으로 다른 곳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테오스카와 다저스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저스에서 풀린 FA 중 누가 떠나고 누가 남을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